자, 오늘 우리 정적분 해야 되죠? 정적분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답니다. 자, 우리가 교과과정상 편의를 위해서 부정적분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 정적분을 배우지만 실제 수학사에서는 부정적분보다는 정적분의 개념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정적분을 통해서 뭔가를 상수값으로 계산하는 것을 함수화 시킨 게 사실은 부정적분이기 때문에 정적분이 먼저 등장을 해요. 그리고 예전에 처음 부정적분 할 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이 정적분은 어떤 의미를 갖는다? 상수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정적분이 원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적분의 원리도 사실 정적분의 원리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정적분의 원리에 따라서 적분이 탄생한 거고 그거를 함수화 시킨 게 사실은 부정적분이야. 그러니까 정적분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적분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정적분의 원리를 이야기하려면 먼저 우리 넓이에 대한 개념이 좀 필요합니다. 넓이의 정의가 있어요. 넓이의 정의는 뭐냐면 이런 거죠. 어떤 정사각형이 하나 있는데 요 가로의 길이가 1이고 세로의 길이가 1인 이런 정사각형의 넓이 자체를 우리는 1이라고 약속을 했고요.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 단위 넓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모든 넓이는 이렇게 생겨먹은 정사각형이 그 안에 몇 개가 들어갔는지 그거를 따지는 게 결국은 넓이란 얘기야. 그래서 직사각형 같은 경우에도요. 이런 경우죠. 직사각형 경우도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가로가 3이고 세로가 2인 직사각형이 있다라는 얘기는 이 안에 가로 방향으로 3개, 세로 방향으로 2개, 넓이가 1인 요런 정사각형이 들어있으니까 정사각형의 개수가 3 곱하기 2예요. 에서 넓이가 6이라는 게 나오는 거라고. 삼각형의 넓이 여러분 초등학교 때로 되돌아가 봅시다. 누나 벌써 졸려고 폼을 잡고 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삼각형의 넓이 구할 때 처음에 어떤 원리로 배웠어요? 뭐 사각형을 이렇게 반으로 쪼개가지고 막 기억나요? 평행사변형도 마찬가지고 사다리꼴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원도 그렇게 해서 우리는 넓이를 구했다고. 결국은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을 통해서 넓이를 구하는 게 우리가 넓이를 구하는 일반적인 원리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에서 그러면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자, 어떤 좌표평면 위에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 이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 먹었다라고 합시다. 나는 뭐가 궁금하냐면 이 함수의 그래프에 x가 0일 때부터 x가 1일 때까지 즉 이 함수의 그래프 그리고 x축 x는 0, x는 1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 난 이게 궁금하다라는 얘기야. 그런데 요 놈은요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가 곡선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넓이를 구하는 건 결국 이 원리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이 고민을 해본 거지. 아, 이걸 어떡하자? 직사각형의 넓이 합으로 구해보자. 무슨 얘기냐면 0부터 1까지의 이 구간의 크기, 즉 x의 구간의 크기겠지? 요 놈을 조각조각 낸 거야. 조각조각. 너무 작으면 잘 안 보이니까 크기. 조각조각 이렇게 냈어요. 조각조각을 냈습니다. 총 조각의 개수를 n개로 조각을 낸 거야. n개를 조각으로 낸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눈금. 자, 첫 번째 눈금이면요. 이 조각의 개수가 n개라면 이 한 조각의 가로, 이 간격은 얼마가 되는 걸까? 0부터 1까지를 n개의 조각으로 냈습니다. 그럼 한 칸의 크기는 얼마가 되겠어? 은수야 얼마가 되겠니? 자신있게 얘기해봐. n분의 1이죠. n분의 1, n분의 1일 겁니다. 이 첫 번째 눈금 n분의 1에서의 함수값을 찾았어요. 함수값을 찾으면 그때 요 놈의 y좌표는 f n분의 1이겠죠. x가 n분의 1일 때의 y값이니까. 그리고 요번에는 두 번째 눈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눈금의 간격은 n분의 1이지만 그렇다면 요 눈금에서 x좌표는 뭐겠어요? n분의 2겠죠. n분의 2, n분의 1씩 두 칸으로 왔으니까. 그리고 그때의 함수값을 또 찾아보면 그때는 뭐가 될 거야? f n분의 2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가로의 길이가 n분의 1이고 함수값을 높이로 하는 뭐를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생겨본 직사각형을 만들어 보겠다는 얘기야. 쭉 만들어서 만약에 여기에 k번째가 있다고 합시다. 즉 n분의 k의 눈금을 갖는 x좌표를 갖는 함수가 또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때도 직사각형을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은 1이 결국은 뭐를 뜻해요? n분의 n을 뜻할 거고, 요때의 함수값 역시 뭐가 될 거냐면 f n분의 n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직사각형, 여기 있는 직사각형 쭉 해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들을 다 더해 본 거야. 첫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는요, 가로의 길이가 얼마고요? n분의 1이고요. 세로의 길이가 그때의 함수값 뭐가 돼요? f n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두 번째 직사각형은요, 가로의 길이, 눈금은 n분의 2지만 가로의 길이는 n분의 1이죠. n분의 1 곱하기 f n분의 2, 요번엔 두 번째 눈금의 함수값이 y좌표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쭉 더해가면서 k번째 역시 n분의 1 곱하기 f n분의 k, 요게 세로가 될 거고요. 또 마저 쭉 더해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n분의 1 곱하기 f n분의 n까지를 다 더하면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직사각형 넓이들의 합이 되겠지. 자, 이렇게 사각형을 쪼개서 이 그래프와 0, 1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었는데, 일단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볼게요. 일정한 규칙을 갖는 어떤 놈들의 합이야. 이걸 우리는 뭘로 표현할 수 있죠? 시그마. 누가 변해요? 요 놈이 변하죠. 요 놈이 변하죠. 요 놈이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요 놈의 k가 어디부터 1부터 마지막에 어디까지 n까지 변하면서 사각형의 넓이는 n분의 1 곱하기 f n분의 k, 이렇게 해서 시그마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을 거야.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지금 선생님이 하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구분구적법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자체가 여러분 교과과정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교과과정은 원래 미적분에서 나오는 거야. 하지만 정적분이 뭐냐를 얘기하려면 이거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것부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넓이 합을 구했는데, 우리가 원래 애당초 구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 그래프에서의 넓이였잖아. 근데 실제로 이렇게 구하면 이 직사각형에 삐져나온 이거를 뭐 이쪽의 거를 상합, 이쪽의 거를 뭐 하합, 이렇게 했는데 복잡한 얘기 건너뛸게요. 요만큼씩 뭐 오차가 생기죠? 그러면 실제 넓이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날 거야. 그래서 나는 이 오차를 줄일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본 거지. 서윤아, 요 오차를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이 오차가 줄어들 수 있을까? 이 눈금을 더 작게 쪼개는 거야. 더 작게 쪼개서 개수는 n개라고 하지만 실제로 n의 개수를 늘리면 n의 개수를 늘리면 간격은 어떻게 되겠어? 좁아지겠죠? 더 촘촘하게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만약에 n을 처음 거보다 반의 크기로 줄였다. 색깔을 바꿔볼까요? 반의 크기로 내가 만약에 줄였다라고 하면요, 그때는 사각형이 요렇게 그려질 테니까 요만큼의 오차가 줄어들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간격을 요만큼으로 줄이면 여기서 요렇게 될 테니까 요만큼의 오차가 더 줄어들겠네. 이런 식으로 n의 개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요 오차는 점점 어떻게 돼요?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 오차를 거의 0에 가깝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 n의 개수를 엄청나게 늘리는 거야. 즉, 요 n을 어디로 보내게 되면?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n을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n분의 1은 뭐가 됩니까? n을 무한대로 보내면 n분의 1 간격은 거의 0에 가까워지겠죠? 무한대분의 1이니까. 즉, 그렇게 해서 촘촘하게 직사각형을 만든다면 그때는 이 오차가 거의 없어질 거다. 그래서 요 놈을요, 어떻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보내는 거야. 자, 그리고 이 시그마에서 변수는 k가 변수고 n은 상수입니다. 그래서 n분의 1을 앞으로 빼내주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 n분의 k, 요렇게 구해주면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뭐가 되더라? 넓이가 되더라. 넓이가 되더라.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정적분이 튀어나온 거고요. 요 놈을 우리는 그럼 이제 새로운 기호로 표현을 할 건데, 자, n이 무한대로 갑니다. 그러면 n분의 1은 어디에 가까워진다고? 0에 가까워진다고. 근데 n분의 1이 뭐냐면 여기서부터 계속 커져가는 x값들이죠. 바로 x의 증가량을 의미한다고. x의 증가량. 가로 곱하기 세로에서 가로가 바로 뭐야? 이 두 좌표에서의 x의 증가량이라고. x의 증가량이 0이 가까워져. 결국은 이거죠. n이 무한대로 할 때 n분의 1 0이 가까워집니다. x 증가량이 0이 가까워질 때를 우리 뭐라고 하기로 했어요? dx. x 증가량이 0이 가까워지는 걸 우리는 dx로 표현한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리고 fn분의 k라는 게 결국은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x좌표의 함수값들이죠. 함수값들. 그러니까 얘가 바로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fx를 의미하게 되는 거고요. 시그마가 합이라고 그랬잖아. 이 합의 기호와 같은 의미를 갖는 게 바로 뭐라고 그랬죠? S자를 길게 늘린 인테그랄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결국 요 놈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인테그랄. 어떻게? fx, dx 요렇게 표현이 되는 거야. 다만 여기서 그런데 이 x가 구간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1까지라는 구간이 정해져 있죠? 모든 실수 x가 아니죠? 모든 실수 x면 이거는 부정적분일 거고 정적분의 차이가 바로 뭐야? 구간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야. 0부터 1까지 해서 그 구간을 여기다 표현해 주는데요. 인테그랄 요 양 끝에 0, 1로 표현해서 구간의 양 끝값을 표현합니다. 요거를 시작점이라고 하고 아래 끝값 요렇게 이야기하고요. 요 놈을 윗끝값 한글을 잘 모르겠다. 윗끝값이라고 표현하고 이 0부터 1까지를 이게 시작하는 곳, 이게 끝나는 곳을 의미해요. 시작하는 곳이 아래에 있고 끝나는 곳이 위에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는 적분 구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적분 구간이라고 이야기해서 이렇게 적분 구간이 존재하는 요 놈, 요런 놈을 바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정적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정적분의 탄생이 바로 이런 넓이를 구하고자 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한 거야. 그래서 요게 바로 정적분이에요. 정적분은 부정적분하고 다른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 부정적분에 뭐가 들어있으면, 적분 구간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걸 우리는 정적분이라고 얘기하고, 부정적분은 그 결과가 함수이지만 정적분은 그 결과가 뭐가 된다? 상수가 된다. 넓이니까. 넓이 상수값이겠죠. 자, 그런데 한 가지만 좀 조심합시다. 그러니까 넓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때 선생님이 그린 이 fx는요, 이 fx의 그래프가 이 구간에서 x축보다 위쪽에 존재하잖아. 위쪽에 존재한다는 얘기는 fx 값이 무슨 값을 갖는다는 얘기야? 양수값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양수값을 가지니까 요거 더하는 이 값들도 당연히 n분의 1은 양수일 거고, 모두 양수니까 이 결과도 뭐가 돼요? 양수값을 갖겠지. 그런데 만약에 함수 그래프가 저렇게 안 생겨먹고 요렇게 생겨먹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이때는요, 요 함수의 그래프를 나타내는 함수 값들이 무슨 값을 갖게 돼요? 음수값을 갖게 되겠지? 그럼 여기 있는 요 값들이 전부 뭐가 돼요? 음수가 되겠죠? 그럼 합자체도 뭐가 돼? 음수가 되겠지? 그러면 요렇게 그래프가 x축의 아래쪽에 그려져 있을 때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dx 이 값을 구하면 이때는 뭐가 될 수도 있다? 음수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즉 양수인 함수값들을 정적분하면 양수인 함수값들을 정적분하면 그 결과도 뭐고? 양수고, 음수인 놈들을 정적분하면 뭐가 될 수도 있다? 음수가 될 수 있다. 그게 바로 넓이와의 차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려면 정적분이 뭐니? 라고 얘기했을 때, 물론 학교 선생님한테 통할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얘기하거나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한 건 뭐냐면 부호가 있는 넓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정적분이 편해져요. 정적분은 뭐가 있다고 했잖아? 부호가 있습니다. 부호가 있는 넓이야. 즉 정적분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어. 그게 넓이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나중에 우리가 활용 문제를 풀 땐 그냥 넓이를 구하라고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럼 넓이를 구하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 이 정적분 값에 뭐가 씌워져 있으면,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면 그게 넓이가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가 정적분의 의미고요. 스님이 이 얘기를 교과서에 없고 우리 책에도 없는 얘기를 왜 하느냐?
정적분이 어떻게 출발했는지를 알아야 정적분을 활용하는 문제들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출발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정적분의 의미입니다. 자, 그럼 우리 다시 정적분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 정적분은 이런 거라고 그랬어. 인테그랄. 적분 구간이 있다고 그랬죠? 아까 선생님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0부터 1까지만 얘기했지만 모든 구간에서 가능해요. 그래서 A부터 B까지라고 쓰고 fx, dx 이렇게 써주면 이게 바로 정적분의 표현 방법이 되는 겁니다. 다시 얘기지만 부정적분하고 다른 점은 뭐가 있다? 구간이 있다. 구간이 있다. 그러면 요 놈은 어떻게 정적분 계산을 해주냐? 일단 부정적분하고 똑같아요. 라지 fx 플러스 c 부정적분하고 똑같습니다. 부정적분하고 똑같은데 대신에 요게 뭐가 있다고? 구간이 그대로 A부터 B까지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를 계산하면 요거는 뭐냐면 부정적분한 거에 윗끝값 대입한 거 라지 FB 마이너스 C 플러스 C에서 부정적분한 거에 아래 끝값 대입한 거를 빼주면 그게 바로 이 정적분 계산 결과가 돼요. 그런데 어차피 같은 함수에서 상수를 모르더라도 같은 상수니까 어차피 얘는 어떻게 돼요? 지워져 버릴 거라고. 그래서 정적분할 때는 굳이 적분상수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적분상수가 원래부터 없던 게 아니라 적분상수 있었지만 어차피 빼서 없어지기 때문에 적분상수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모양이 만들어져요?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바로 뭐야? 정적분을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정적분 첫 번째 단원의 끝입니다. 그래서 정적분의 처음 기본은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도 다 해결이 돼요. 자, 선생님이 설명한 얘기가 여러분 책에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이거 몇 페이지냐? 173쪽. 정적분에서 할 얘기가 많은데 일단 정적분의 의미 자체만 그리고 선생님이 굳이 언급하지 않았는데 정적분도 부정적분에서 상수만 넣어서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분에서 나타났던 성질 그대로 다 나타납니다. 알겠죠? 그것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자, 요거 한번 여기까지 그 밑에 조금 더 설명할 게 있지만 여기까지만 기본적인 문제들을 한번 우리 찾아볼게요. 174쪽에 628번 아주 기초적인 문제들, 기본적인 문제들만 한번 풀어봅시다. 628번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3x제곱 플러스 2x의 dx. 자, 정적분을 계산하래요. 자, 그럼 뭐부터 할까? 부정적분 먼저 하는 겁니다. 여기는 함수를 그대로 부정적분 해줄 거야. 자, 부정적분 하면 어떻게 돼요? 지수 1만큼 커지고 역수 들어가니까 x 세제곱 플러스 지수 1만큼 커지고 그 개수 분모로 들어가니까 요 놈은 x제곱. 적분상수는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0부터 1까지. 그럼 어떡하라고? 1 집어넣으라고. 그럼 1 더하기 1 빼기 0 집어넣으면 0 더하기 0. 그래서 얼마? 2라는 상수. 정적분이 이렇게 상수로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정적분의 기본 계산입니다. 쉽죠? 어렵지 않아요. 나머지는 그러면 정적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뭘까? 부정적분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적분하는 방법들이 있죠? 혹은 변수를 이용해서 뭐 미분했다, 적분했다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여기서도 등장을 할 거야. 그것들 여러분 쭉 한번 풀어보면 되고요. 자, 175쪽에 637번으로 점프를 합시다. 637번으로 먼저 가보면요. 이렇게 있어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 플러스 1의 세제곱의 dx 더하기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의 dx. 자, 이거를 하기 위하여 문제가 바로 이걸로 점프가 되어버려서 어쩔 수 없이 정적분의 성질 몇 가지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 중요한 거니까 잘 기억하세요. 정적분의 성질이야. 자, 부정적분하고 정적분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요? 구간이 있다라는 거였어. 따라서 구간에 따라서 뭔가가 좌우가 되는데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야.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라는 정적분에다가 인테그랄
gx, dx라는 정적분인데 조심할 건요. 구간이 같아야 됩니다. 구간이 같아야 돼요. 이 구간이 같은 두 정적분의 덧셈 혹은 뺄셈, 요 놈은 구간이 일치하니까 A부터 B까지 함수끼리 어떻게 더하거나 빼서 정적분한 결과와 똑같다. 자, 조심할 거 어때야 된다고? 구간이 같아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적정부 자체가 일정한 구간에서의 넓이의 의미라고 그랬잖아. 근데 구간이 다른 두 넓이를 더한다는 건 의미가 없어진다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구간일 때예요. 자, 두 번째. 요번에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역시 더하기, 여기는 더하기예요. 인테그랄 같은 함수. 자, 위에는 뭐야? 구간이 같은 다른 함수. 아래는 같은 함수인데 구간이 잘 보세요. 아래 끝값 A부터 B까지고 요 구간은 요 놈의 윗끝값 B에서부터 C까지로 구간이 어떻게 윗끝값과 아래 끝값이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면 A부터 B까지 정적분한 다음에 B부터 C까지 정적분하면 A부터 B까지 정적분한 거에다가 B부터 C까지 정적분한 거 더하면 결국은 이만큼 정적분한 걸 거 아니야. 그래서 요 놈은 어떻게 구간이 연결됩니다. A부터 어디까지? C까지 fx dx. 이렇게 계산해 주면 돼요. 다음 세 번째.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나는 필요에 따라서 아래 끝값과 위 끝값의 위치를 어떻게 바꿔주고 싶어요. 바꿔주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는 fb, 라지 fb 빼기 라지 fa인데 요 놈은 라지 fa 빼기 라지 fb가 되죠? 그럼 뭐 뺄셈의 부호가, 뺄셈의 순서가 바뀌는 거잖아. 뺄셈의 순서가 바뀌게 되면 어떻게 줘야 원래 식하고 같아지죠?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야겠죠? 즉 다시 말하면 구간의 크기가 바뀌면 구간의 크기가 아니라 구간의 위치가 바뀌면, 반대로 바뀌면 뭐를 붙인다? 마이너스를 붙인다. 다음 네 번째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자, 또 나는 때에 따라서 구간 자체를 바꾸고 싶어. 구간 자체를 바꾸고 싶은데 맘대로 바꿀 수는 없고요. 원래 있던 아래 끝값에 나는 요놈의 K만큼을 더한 구간, 그리고 윗 끝값에도 어떻게 K만큼을 더한 구간에서 시작하고 싶어. 그러면 이때는요, X자리에는 반대로 K만큼을 어떻게 줘야 돼? 빼줘야 됩니다. 자, 이거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보세요. 요 X자리에 B가 들어가고 A가 들어가는 거죠? 그치? 그러면 요 X자리에는 B 플러스 K하고 A 플러스 K가 들어가는데 그럼 원래 함수하고 달라질 거잖아. 그러면 다시 어떻게 K를 빼버리면 B 플러스 K 집어넣으면 그대로 뭐가 되고요? B. A 플러스 K 집어넣으면요 그대로 A가 돼서 이놈하고 어떻게 돼? 똑같아지더라. 즉 구간에 더해지면 함수에서는 X에서 뭐 해줘? 빼줘. 반대가 될 수도 있겠죠? 구간에서 뺄셈이 나오면 X에서는 뭐 해주면 될까? 더해주면 될 거야. 자, 요렇게 해서 우리는 구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성질, 정적분의 성질이 네 가지를 이용하면 복잡한 문제가 간단해지는 경우들도 등장을 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넓이로 넘어가게 되면 몇 가지 성질들을 더 하게 될 건데 일단 요 네 가지부터 우리는 좀 기억을 해 놓읍시다. 자, 정적분의 중요한 성질 네 가지예요. 네 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문제로 다시 그럼 이제 돌아가 볼까요? 자, 문제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자, 요거는 뭐야? 0부터 1까지 어떻게? 구간이 같은 거죠. 구간이 같은 정적분끼리의 덧셈이니까 이때는 구간은 그대로 놔두고 어떡하자? 함수끼리 x 플러스 1의 세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의 세제곱 함수끼리 더한 거에 정적분을 해주자. 자, 그러면 요 놈은요 이거 어떡하라는 거야? 이거 세제곱 공식, 세제곱 우리 전개 못하잖아.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죠? 선생님 이거 혹시 잘못 썼니? 아니죠? 네. 이거 어떻게 계산하라는 얘기야? 이거 어떻게 저 새끼 잘 떠든다 그러지 마. 어떻게 하라는 얘기일까, 요라?
네? 서유라, 이거 어떻게 계산하라는 얘기겠어? 전개해요. 전개해볼까요? 전개하면 어떻게 되죠? 전개하면 2x 세제곱이 나오겠죠. 2x 세제곱. 요것만 나오나요? 그리고 플러스 6x가 나오겠죠. 플러스 뭐라고? 6x가 나오겠죠. 6x? 이걸로 끝인가요? 그렇죠. 자, 전개하니까 의외로 어떻게 돼? 간단히 식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사실 선생님 개인적으로 별로 좋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순 계산이잖아, 그지? 뭐 어쨌든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뭐야? 구간이 같은 두 정적분의 합은 어떻게? 함수끼리 합의 정적분으로 계산해 주면 된다. 마지막 계산은 여러분들 할 수 있겠죠? 이건 많이 했으니까 굳이 한 번 선생님이 한 번만 더 쓰자면 요거 정적분에서 어떻게 되냐? 2분의 1에 x 4제곱 더하기 3x 제곱에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1까지 이렇게 계산하자는 얘기일 겁니다. 그럼 산수하면 2분의 7 나오나요? 이렇게 계산해주자 이런 뜻일 겁니다. 정적분이 짜증나는 게요, 복잡한 분수 계산 같은 거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산수 짜증난다고 안 하면 안 돼. 그거는 나는 안 할 거지만 여러분들은 다 해야 돼요. 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 자, 눈에 띄는 문제가 하나 있어서 64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641번) 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되네.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2분의 1까지 x 제곱 마이너스 2x의 dx 더하기 인테그랄 2에서 2분의 1까지 2t 마이너스 t의 제곱의 dt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일단 변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뒤에 붙어 있는 dx, dt 요 dx가 x 증가량 의미한다고 그랬죠? 요 놈은 t의 증가량을 의미할 거고 결국은 변수를 x로 쓰느냐 t로 쓰냐의 문제지 정적분의 계산 과정은 똑같을 거잖아. 그렇다면 우리가 주어져 있는 적분의 변수들은 우리 마음대로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여기 있는 t를 a로 바꾸면 요 변수를 뭘로 바꾸면 되고 a로 바꾸면 되고 요 놈을 k에 관한 식으로 바꾸면 요 놈도 k로 바꿔버리면 돼요. 따라서 이 놈 자체도 우리는 어차피 x라는 변수를 썼으니까 요 놈도 변수를 뭘로 바꿔도 상관없어? x로 바꿔도 x로 바꿔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다만 적분 변수도 누가 돼야 돼? x가 돼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바꾸겠다는 얘기야. 자, 그러고 나면 그 다음은 뭘 하고 싶은 걸까요? 뭐라고 싶은 걸까요? 마이너스 1에서 2분의 1이고요. 요 놈은 2에서 2분의 1이야.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2x 요거 뭐야? 요 놈은 뺄셈의 순서 바뀌었네? 그럼 결국 요 놈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를 거냐면 마이너스 1부터 2분의 1까지 x제곱 마이너스 2x에 요 놈 어떻게? 요 놈을 두 개를 자리를 바꾼 듯이 앞에 뺄셈으로 빼주고 인테그랄 2부터 2분의 1까지 x제곱 마이너스 2x dx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일 거고요. 이렇게 바꾸고 나니까 이제 뭐가 같아졌어? 함수가 같아졌어. 함수가 같아졌으면 누구를 연결하는 거였죠? 구간을 연결하는 거였는데 구간은 어떻게 연결한다고 그랬어? 위 끝값과 아래 끝값이 같아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건 2분의 1이라는 끝값인데 지금 어디가 있어? 위에가 있네. 그럼 뭐 해주면 될까요? 두 개의 끝값의 위치를 바꿔주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 끝값의 위치를 바꾸면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으면 된다고 그랬죠? 그럼 결국 얘는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2분의 1까지 x제곱 마이너스 2x dx 에다가 인테그랄 끝값의 위치를 바꾸는 대신에 앞에 뭐를 붙여? 마이너스. 그럼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x dx가 돼서 자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함수가 같았고요. 구간이 연결됐으니까 결국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어디까지? 2까지 x제곱 마이너스 2x dx 이거를 계산해 주세요. 이런 뜻이 될 거다라는 얘기야. 자 여기 이해 잘 안 되는 부분
다 됐어요? 유나 정말 아유 저 새끼 잘 보고 있는 거지? 아 그래요. 유나 안 졸리지? 자, 그 다음 문제들을 좀 들여다 볼까요? 자, 646번 봅니다. 646번 보면 이렇게 돼 있어. 함수 fx가 어떻게 돼 있냐면 구간이 나눠져 있네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2x 플러스 1이고요. 그럼 x가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래요. 근데 난 뭐를 계산할 거야?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x dx를 찾고 싶대요. 자, 그러면 나는 fx라고 썼지만 실제로 적분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어떤 함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0부터 2까지라는 구간에서는요, 함수가 어떤 놈이죠? 요 놈인가요? 요 놈인가요? 0부터 2까지에서는 요 놈이겠어? 요 놈이겠어? 말 그대로 구간에 따라 달라지겠죠?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함수를 얘를 써야 될지 0부터 2까지면 알 수가 없잖아. 그러면 어떻게? 나눠진 구간으로 정적분도 둘이 합치는 게 가능했다면 둘을 쪼개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인테그랄 0부터 작은 쪽에서 어디까지? 1까지 fx dx와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x dx를 쪼개고 0부터 1까지의 fx는 누구를 적용하면 되고요? 얘를 갖다 쓰면 될 거고 1부터 2까지의 fx는 누구를? 얘를 갖다 쓰면 되겠죠. 그래서 나 너희들 수업 재미없어. 이씨. 여기에는 뭐 쓰고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의 dx 더하기 인테그랄 1부터 2까지는요 조놈 갖다 써서 2x 플러스 1의 dx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자라는 얘기야. 사실 어렵지 않은 얘기인데 쌤이 괜히 뭐 있는 것처럼 설명하죠? 쌤 별거 아닙니다. 구간에 따라 함수가 다르면 어떻게 정적분도 구간을 나누자라는 얘기야.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 그지? 근데 한 번쯤은 언급하고 나중에 그런 거 배운 적 없어요. 여러분들이 또 그럴까봐. 자, 거기에 보면 빈출이라고 나와 있죠. 절대값 포함하고 있는 거.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으면 자연적으로 우리는 뭐를 해? 구간 나누잖아. 그 문제인 거야. 이건 해보시고요. 자, 이제 정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거. 자, 1교시 개념 설명은 이게 마지막이 될 겁니다. 마지막이 될 거예요. 사실은 넓이에서 다루는 게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정적분에서부터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자, 뭐냐면 우리가 어떤 특별한 함수의 정적분이에요. 제목은 안 써 있습니다. 특별함수라고 해서 함수의 모양이 특별하다라는 얘기는 아니야. 어차피 우리 수트에서 다루는 건 전부 다항함수밖에 안 다룬다고 그랬어. 그럼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함수는 뭐냐? 첫 번째, 함수의 조건이 만약에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fx와 f-x가 같다. 무슨 뜻이죠? x 자리에 보호를 바꿔도 누구는 같다는 얘기야? y는 같다는 얘기야. 즉 y축이 여기 있는데 x가 이쪽에 있든 같은 y값을 갖는데 그럼 그래프로 따지면 이는 어떤 그래프다? y축 대칭이다 라는 얘기고요. 이런 y축 대칭인 함수를 우리는 무슨 함수라고 불러요? 우함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우함수라고 부르면서 요 놈은요, 우함수라고 부르면서 요 놈은 우리는 다항함수만 다룬다고 그랬지? 짝수차만으로 이루어진 경우, 이런 경우가 바로 우함수가 됩니다. 짝수차라는 건 뭐를 뜻해요? 4차, 2차, 그리고 상수까지. 그거를 바로 우리는 우함수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두 번째 f-x, x의 보호를 바꿨더니 원래 fx 앞에 마이너스를 붙인 것과 같아져. 자, 이건 뭐야? x의 부호가 바꾸면 뭐도 바뀐다는 얘기야? y의 부호도 바뀐다는 얘기야. x에도 마이너스가 붙고
y에도 마이너스가 붙었어. y축 기준으로. 자, 원래 여기 있었어요. 요 놈의 부호를 바뀌었더니 원래 y값에 뭐 부호도 바뀌었대. 여기 놈이 여기로 간다는 얘기잖아. 어떻게 생겨 먹었다는 얘기일까요? 요 놈은 원점 대칭이다 라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런 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기함수라고 이렇게 부르요. 기함수. 기함수라고 부르고 요거는 어떻게 생겨 먹은 놈? 홀수차만으로 이루어진 거야. 1차, 3차, 5차 이런 놈들. 이거를 우리는 기함수, 우함수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지금 과정에서는 배우지 않지만 우리가 배웠던 함수 중에서 다항함수 말고도 우함수와 기함수인 게 있어. 선생님 수업하면서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그죠? 우리가 알고 있던 삼각함수 중에서도 우함수와 기함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삼각함수 중에서 우함수는 어떤 놈? 코사인. 코사인은 우함수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 기함수는 어떤 놈이 있다고 그랬죠? 사인과 탄젠트는 뭐다? 기함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케이? 네, 요거 좀 기억하시고요. 근데 요거까지는 몰라도 돼. 자, 중요한 거. 사실 특별한 함수 한 가지 더 해야 되는데 여기만 먼저 할게. 자, 그럼 이런 함수가 있는데 우리는 두 함수가 곱해져 있어.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 계산 결과는 과연 그러면 우함수가 될까요? 기함수가 될까요? 라는 얘기야. 자, 이건 여러분들 수학적으로 좀만 생각하면 돼. 유나야, 우함수랑 기함수 곱하면 뭐 될까? 차수 생각하면 차수. 우함수는 뭘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어? 짝수. 기함수는 홀수. 근데 우리 곱하면 차수, 지수는 어떻게 하게 돼요? 더해지게 되잖아. 아, 이거 다 알고 있죠? 곱하면 지수는 더하는 거잖아. 그러면 요거 짝수 더하기 홀수의 결과는 뭐가 됩니까? 짝수 홀수 더하면 뭐가 돼요? 홀수 되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기함수가 된다는 얘기야. 우함수와 기함수를 곱하면 뭐가 돼요? 기함수가 됩니다. 그럼 우함수와 우함수 곱하면 뭐가 될까요? 짝수에 짝수를 더하니까 짝수 되겠죠? 뭐 돼요? 우함수.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뭐가 될까요? 홀수 더하기 홀수하면 짝수 되죠? 얘도 뭐가 돼요? 우함수. 그래서 두 우함수 또는 기함수를 곱한 결과는요, 같은 놈들끼리 곱하면 뭐가 되고? 우함수가 되고, 다른 놈들끼리 곱하면 뭐가 돼요? 기함수가 됩니다. 요거 여러분 알아두면 좋고요. 자, 그러면 우함수 기함수 이야기를 왜 하느냐? 자, 이거야. 첫 번째, 우함수인 이 경우는 정적분을 할 건데 정적분의 양끝 값이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인 경우, 그 놈을 정적분하면 어떻게 될 거냐? 보셔요. 어떤 함수가 y축에 대하여 대칭인 우함수야. 이렇게 생겨 먹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생겨 먹어서 나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정적분하고 싶어. 근데 요놈의 y축에 대하여 대칭이라며, y축에 대하여 대칭이면 이만큼의 넓이와 요 넓이가 당연히 어떻겠어? 같겠죠? 대칭이지만 넓이 자체는 같을 거잖아. 그리고 정적분이 의미하는 게 바로 넓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놈은 어떻게 하는 게 좋아? 0부터 a까지 정적분한 거에 그냥 뭐 해주면 돼? 2배. 이거를 굳이 이렇게 할까요? 우리 정적분 계산 몇 번 했지만 x자리에 대입할 때 0 들어가면 어떡해? 계산할 게 없다고. 그냥 0 돼버린단 말이야. 계산이 훨씬 더 편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 그렇다면 요번에는 요런 기함수는 똑같습니다.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놈끼리 나는 정적분을 해볼 거야. 그러면 요 놈은요. 자, 기함수는 대충 어떻게 생겨 먹었어? 요렇게 생겨 먹었다고. 요 놈의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정적분하면은 요거하고 요겁니다. 근데 원점에 대해 대칭이니까 넓이 자체는 역시 어떻게 돼? 같겠지. 넓이는 같은데 다만 조심할 거. 정적분은 뭐가 있다고? 부호가 있다고.
그럼 두 개의 넓이는 같은데 부호는 어떻게 써? y값이 요 놈은 음수니까 여기 정적분 값은 음수일 거고 여기 정적분 값은 뭐겠어요? 양수겠죠? 절대값이 같은데 부호가 반대야. 그럼 더하면 얼마 될까요? 0 되겠죠. 따라서 기함수는요,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구간을 정적분하면 그 결과가 얼마가 돼? 0.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져요. 스님, 이거 근데 이게 이쁘게 짝수차만 이렇게 있고 홀수차만 이렇게 있으면 좋겠지만 섞여 있으면 어떡해요? 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인테그랄, 이거 뭐 할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dx 이거 하래. 선생님 아무 의미 없잖아요. 의미 있죠. 구간이 같으면 정적분 함수끼리 더하거나 뺄 수 있듯이 같은 구간을 유지한 채로 함수끼리 분리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요 놈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홀수차만 빼내고 마이너스 3x의 dx 더하기 짝수차만 따로 쓴다면요. 이렇게 주면 얘는 홀수차만 있으니까 무슨 함수? 기함수. 그럼 얘는 절대값하고 부호 반대면 뭐 돼버려? 0. 그리고 요 놈은 2배의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2x제곱 마이너스 4의 dx 이것만 계산해주면 된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런 경우 어떤 함수가 고백골로 연결돼 있다면 이거를 이용해서 또 우리는 간단히 해결할 수도 있을 거고 다만 얘가 의미가 있으려면 적분 구간이 언제인 경우야? 위 끝값과 아래 끝값이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일 때 의미가 있는 거야. 그때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요거를 가지고 우리 652번 문제만 풀어봅시다. 이거 다 찍었어? 지워도 되나요? 다 지워도 돼요? 지워도 돼? 지워도 돼? 나중에 딴 얘기하기 없어. 너희들은 그런 거 아쉬워할 줄 모르지? 그럼 넘어갔으면 넘어갔나 보다. 저 새끼 다음에 또 하겠지. 안 할 거야. 자, 시간이 없어서 선생님이 한 가지 얘기 더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했는데 그거 좀 이따가 할게요. 자, 652번 문제로 바로 갑니다.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8x 7제곱 마이너스 5x 4제곱 플러스 3x 세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의 dx. 자, 좀 전에 선생님이 예를 하나 들었으니까 얘는 바로 할 겁니다. 홀수차는 어떻게 돼?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반대인 구간을 갖고 있으니까 홀수차들은 기함수로 묶어서 0 돼버리죠? 그러면 결국 그 얘기 무슨 얘기야? 홀수차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짝수차 역시 어떻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아니라 0부터 1까지의 2배 짝수차만 마이너스 5x 4제곱 플러스 2의 dx 이것만 해주자라는 이런 의미일 거예요. 이렇게 해석해주자는 얘기야. 자, 이거 한번 끝까지 해볼게요. 놈은 2배의 자, 부정적분 먼저요. 요거 부정적분 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x 5제곱 플러스 2x에 0부터 1까지 그럼 2배의 1만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 0이 된 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계산이 편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 얼마요? 2인가요 답? 이렇게 찾아줄 수 있더라라는 얘기요. 자, 이렇게 해서 정적분의 기본적인 원리하고요. 그다음에 기함수, 우함수의 정적분까지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정도 이야기를 더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우리 책에는 아마 문제는 없을 거야. 근데 나중에라도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선생님이 설명하고 뭐 문제는 나중에 풀더라도 설명하고 쉬는 시간 되면 되겠다. 그거까지만 설명하고. 자, 아까 특별한 함수 얘기하면서 선생님 시간이 안 될 줄 알고 하나를 빼먹었는데 한 가지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함수의 세 번째 형태예요. 자, 함수의 조건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어떤 함수 fx가 fx 플러스
t하고, 즉 x에다 t를 더했는데 뭐가 같대요? y 값이 같대. 즉 t를 더할 때마다 같은 자리로, y 기준으로 같은 자리로 되돌아온다는 얘기야. 이런 함수를 우리 뭐라고 부르죠? 주기함수. 이렇게 부른다고. 주기함수. 주기함수. 그리고 주기함수에서 이 반복되는 t, 근데 이 t의 무슨 값? 최소값. 이걸 바로 말 그대로 뭐라고 불러? 주기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주기라고. 그럼 이런 주기함수를 왜 이야기하느냐 이런 거야. 어떤 구간을 봤더니 어떤 함수가 t라는 주기를 갖는데 위 끝값과 아래 끝값을 살펴봤더니 위 끝값이 아래 끝값에 주기를 3번 더한 것과 똑같이 생겨 먹었다. 3번 더한 게 똑같이 생겨 먹었다. 그리고 요 놈을 정적분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야. 어떤 함수가 0부터 이 주기라고 합시다. 2t, 3t. 그러니까 함수의 그래프가 0부터 t까지 만약에 이렇게 생겨 먹었으면 주기가 t니까 요 다음도 똑같이 생겨 먹고 요 다음도 똑같이 생겨 먹었다는 얘기지. 그래서 만약에 잠깐만요, 이렇게 종이 너무 빨리 치는 거예요. 여기가 a고요. 여기가 뭐냐면 3t에서 a만큼 더 간 a 플러스 3t예요. 요 놈을 뭐 해줘라? 정적분 해줘라 라고 얘기하면 결국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 거냐면 이 a에서부터 한 주기 a 플러스 t, 그 다음 또 한 주기 a 플러스 2t, 그 다음 또 한 주기 요 놈 정적분한 거, 그 다음 요 놈 정적분한 거, 그 다음 요 놈 정적분한 값이 다 어때요? 똑같죠? 세 덩어리가 같이. 세 덩어리라는 건 무슨 뜻이야? 주기가 몇 번 반복되니까? 3번 반복되니까. 그럼 요 놈은 결국은 뭐야? 한 개의 주기만큼만 뭐해서? 정적분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주기의 개수만큼만 곱해주면 된다. 요런 의미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기함수의 정적분도 이렇게 풀면 조금 더 간단하게 정리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적분의 성질하고요. 2교시에는 스텝 2 문제 풀 수 있는 데까지만 풀어보겠습니다.